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구조 VAR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배울 구조 VAR 모형은 이제 장기 제약 구조 VAR 모형입니다. 장기 제약 구조 VAR 모형은 이제 말 그대로 용어로는 이제 Long Run Restriction. 그 전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Short Run Restriction VAR이었죠. 얘는 이제 Long Run Restriction 구조 VAR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한 몇 가지의 사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Cumulative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적 충격 반응 함수라는 건데, 자, 친구 우리가 그전에 다뤘던 데이터 저 안전계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률 데이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스몰 yt는 성장률이다. 그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냥 로그 GDP의 차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 로그 GDP는 대문자 y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라운드 yt 플러스 3 나누기 라운드 ET 이렇게 해보죠. 이거 현재 충격이 3기 이후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까? 얘는 라운드에 로그 yt 플러스 3 빼기 로그 yt 플러스 2 over 라운드 ET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얘는 따로따로 나눠서 라운드 로그 yt 플러스 3 라운드 ET 마이너스 라운드 로그 yt 플러스 2 라운드 ET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결국 그냥 세타 3입니다. 그죠? 세타 3. 그죠? 자, 그러면 세타 2는 라운드 yt 플러스 2 라운드 e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가운데 똑같고, 그럼 얘는 여기다가 라운드 로그에 yt 플러스 2 라운드 et 마이너스에 라운드 로그 yt 플러스 1 라운드 et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세타 1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라운드 로그 yt 플러스 1 라운드 et 마이너스 로그의 yt 라운드 오버 라운드 e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타 제로 한번 해보죠. 세타 제로는 라운드 로그 yt 라운드 et 마이너스 라운드 로그 yt 마이너스 1 라운드 et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전자 그러면 보시면 얘와 얘는 날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와 얘도 날아가고 얘와 얘도 날아갑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좌변은 보시면 좌변은 세타 0 더하기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세타 3고 우변은 얘와 얘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et가 yt-1에 미치는 영향이죠. 근데 이거는 et는 t 시점에 발생하는 충격이고 yt-1은 t-1 시점의 GDP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영향 미치는 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얘는 0입니다. 0. 얘는 0이죠. 0. 그럼 결국 우변에 남는 거는 얘만 남습니다. 라운드 로그 yt 플러스 3 라운드 et만 남죠. 얘는 뭡니까? 얘는 현재 충격이 뭡니까? 로그 GDP에 미치는 영향이죠. 3기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로그 GDP는 레벨입니다. 레벨. 증가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을 누적을 하면, 그죠? 0시점부터 3기 이후까지의 그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 누적을 하면 그게 바로 레벨에 미치는 영향이죠. 만약에 이 YT라는 놈이 GDP가 아니라 1인당 GDP가 아니라 만약에 CPI라면 YT는 스몰 YT는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충격 반함수를 다 누적을 하면 그게 로그 CPI에 대한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누적 충격 반함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실제로 충격 반함수를 충격해보면 그냥 충격 반함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누적을 해버리면 누적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장률로 보면 크게 적지만 다 더하게 돼버리니까 만약에 세타0, 세타3가 전부 양수라면 각각의 양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도 다 합을 해버리면 통계적으로 유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충격 반함수를 리포트할 때 성장률에 대한 충격 반함수를 리포트하지 않고 레벨로 리포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 여러분들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로 추정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레벨에 대한 효과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그냥 경제 원론 시간에 배운 총 수요 충격과 총 공급 충격입니다. 총 수요 충격, 우리 애그리 디맨드 샥, AD 샥, 총 공급 충격, 애그리 서프라이 샥, AS 샥이라고 그러죠. AD 샥과 AS 샥은 우리가 그 1학년 경제 원론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AD 샥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AS 샥은 단기, 장기, 사실 다 효과 있는 게 바로 AS 샥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단기에만 효과가 있다는 무슨 뜻이냐면 성장률이 단기 효과장은 성장률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거죠. 성장률에 대한 효과. 그래서 이제 총 수요가 있고 총 공급이 이게 총수 AD 충격이 있고 이거는 장기 롱런 애그레 서플라이 샥이 있고 여기가 보면 이제 단기 숏런 애그레 서플라이 그래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Y축은 프라이스고 X축은 이제 산출량이잖아요. 그래서 AD 충격이 오면 균형이 현재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장기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이제 물가만 오르는 거죠. 그죠? 물가만 오르고, 하지만 산출량은 좀 달라요. 산출량은 단기에는 증가했다가 장기에는 감소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충격 반함수로 그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타임이고 여기가 타임이고 여기가 대문자 y 레벨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타임인데 얘는 이제 증가율 스몰 y 증가율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0으로 수렴하게 됐어요. 에지 충격이 오면.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률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양수죠. 증가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시즌 지나면 성장률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야 다시 원래 돌아오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가 피크라면 이때가 피크니까 성장률로 봤을 때는 요까지는 이제 충격 반함수 양수고 돌아올 때까지 요까지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와 요 넓이가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같아야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충격 누적했을 때 누적한 게 바로 이걸 그린 거니까. 그죠? 그럼 달리 말하면 뭐냐면 여기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충격 반함수 값들이 쭉 있을 텐데 요 값들을 다 더해주면 충격 반응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합이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특정 충격 반함수가 0이 되고 제가 이걸 0에서 했지만 0에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꼭 0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 뿐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합이 0이라는 겁니다. 이 합이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AD 충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로그 GDP가 있다고 합시다. 로그 GDP가 있어요. 로그 GDP를 우리가 월드 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월드 포럼에서 나온 게 바로 충격 반함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제 구조 충격이 두 가지가 딱 칩시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구조 충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변수가 세 개라면 구조 충격이 세 개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변수를 두 개만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구조 충격의 종류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E1T, E2T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 개수는 모르겠지만 얘는 결국 E1T, E2T, 다시 E1T-1, E2T-1, 그리고 E1T-2, E2T-2 이런 식으로 쭉쭉 됐거나 말이죠. 앞에 개수는 있을 겁니다. 앞에 개수는 제가 앞 쓰진 않았습니다. 이걸로 이게 있을 것이고 더하기 뭐 있을 것이고 뭐 더하기 뭐 개수 있겠죠.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얘가 바로 충격 반응 함수잖아요. 그죠? 얘가 바로 충격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이제 E2에 대한 충격, 얘는 지워야 되고, 이건 지우고 제가 E2에 대한 개수만 생각했습니다. E2에 대한 개수만. E2에 대한 개수, 얘를 제가 따로 뭐라 그럴까요? 세타 제로, 0시점이니까, 세타 제로인데 두 번째 충격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니까. 또 얘는 뭐가 됐습니까? 얘는 이제, 세타를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얘는 그대로 남겨두고, 얘는 세타 바라 그랬습니다. 세타 바. 자, 세타 바라가 됐겠네요. 세타, 얘를 1의 1기 이전, 두 번째 충격이니까, 또 얘는 세타 반대 2기 이후의 충격, 두 번째 샥에 대한 충격, 이렇게 쭉 있겠죠. 물론 이 원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에 대한 이 충격 반함수는 잘 모르겠고, 자, 다시 보시면 이건 레벨인데, 레벨이니까 충격 반함수가 0으로 수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레벨은 충격 반함수가 0으로 수렴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왜? 증가율에 대한 충격 반함수의 합이 바로 레벨에 대한 충격인데, 그죠? 증가율에 대한 충격 반응이 꼭 0으로 수렴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충격 반함수가 점점 시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 0, 세타 1, 세타 2로 쭉 가면 갈수록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2T라는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로그 YT의 미천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로그 GDP는 충격을 내가 두 개를 쪼갰는데, 물론 E1T, E2T는 서로 오토고날 하잖아요. 콜리전 제로잖아요. 두 개 쪼갰는데, 어떻게 쪼갰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쪼갰다 치었는데, 보니까 하나의 충격은 안 그런데 E2T에 대한 충격은 충격 반함수 0으로 수렴하더라. 다른 말하면 E2T 한 단에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로그 GDP에 대한 영향이 점점 0으로 수렴하더라. 즉 E2T에 대한 충격은 E2T라는 충격은 장기 효과가 없다 라고 한다면 E2T는 어떤 충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AD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로그 YT형 충격 중에 AD 충격을 제외한 나머지 충격은 다 뭘로 당연히 아이덴티파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AS 충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세모 충격은 AD랑 S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게 AD야 라고 말해버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AS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표현할 때 로우 GDP가 아니라 만약에 성장률로 표현했다 그러면 성장률도 마찬가지겠죠. E1T에 대한 개수, E2T에 대한 개수, 다시 E1T-1에 대한 개수, E2T-1에 대한 개수, E1T-2에 대한 개수, E2T-2에 대한 개수가 있는데, 이 앞에 아까 마찬가지로 E2에 대한 충격 반함수 얘를 세타 0, 바 없이 그냥 2라고 하고, 또 얘에 대한 개수, 세타 1에 2, 또 마찬가지 얘에 대한 개수 세타 2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론 얘와 얘는 어떻습니까? 같은 놈이겠죠. 그리고 얘는 뭐랑 같겠습니까? 누적이니까 얘와 얘를 더한 게 바로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이거 세 개를 더한 게 이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것의 합이 이놈들의 합 세타 0에 2 더하기 세타 1에 2 그 다음에 세타 2에 2 얘를 이제 계속 무한대로 더했더니 얘가
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이 바로 E2가 E2T 같은 E2T가 되는 거죠. 같이 둘 다 에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들을 다 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레벨을 월드 폼으로 표현했을 때의 그 충격 반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조 충격을 이제 10배를 할 텐데 하나는 AD 충격, 하나는 AS 충격 10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배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충격이 있는데 하나의 충격은 레벨에 대한 효과가 0으로 가는 충격이고 나머지 하나는 0으로 가지 않는다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성장률에 대한 누적 충격 반함수가 0이 되는 충격과 누적 충격 반함수가 0이 되지 않는 충격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이게 쪼개서 이게 장기 효과가 있는 충격과 장기 효과가 없는 충격. 이때 장기 효과라는 건 뭐에 대한 장기 효과? 성장률이 아니라 레벨에 대한 장기 효과가 있는 충격과 없는 충격을 쪼개는 방법이 바로 롱런 리스트릭션 구조 VAR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